우리 71쪽까지 진도 나갔었는데 좀 잘 안 됐었던 거나 뭐 같이 해보고 싶다거나 그런 문제들 좀 질문 받아서 좀 해보도록 할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이제 31번 같은 문제 풀 때 이거 기출이었었잖아. 등비수열 좀 빨리 합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뭐 암산을 빨리 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조건 해석을 할 때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 좀 떠올려 보면 되겠어. 그래서 여기 지연이 궁금한 거 없었어? 응? 괜찮아? 선이 좀 풀어왔어? 혜린이 질문 없어? 영상을 봤어? 아, 영상 못 봤다고? 다 나와서 와. 20번? (20번) 문제는 좀 어려웠어. 하나 20번 같이 해보고 갈게. (20번에) 의미를 좀 잘 봐야 되는데 51쪽에 있어. 20번 그 절대값을 씌워 올렸는데 절대값을 씌워 올렸을 때 나와 있는 애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한다 라고 했는데 그 최대값이 9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요렇게 만약에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양수를 했으니까 이렇게 갖다를 해보자.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야. 이렇게 했는데 얘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워 요렇게 이렇게 씌우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점이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점이 찍히는 과정을 한번 봐보죠. 여기서 그냥 이거 하나 예시인데 이 밑에 있던 애가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 이렇게 찍힌 거야. 밑에 있던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는 여기 찍히고 그 다음에는 밑에 있던 애 올라오면서 여기 찍히고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간격 있잖아. 요렇게 올라간 거 요 간격,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간 요 간격,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간 요 간격, 요 간격들이 계속 일정하게끔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절대값이 올렸을 때. 그치?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깨지게 되냐면은 이 등차 수열 구조가 이게 마지막 항이었다, 이게 첫 번째 항이었다고 해봐. 밑에서 올라온 첫 번째 항이었다라고 하면은 1, 2, 3, 4, 그 다음에 여기 다음 칸에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칸에 있고 그 다음 칸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좀 더 써볼까? 이렇게 해보면 하나만 더 만들어 보자.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고 나서 여기 이제 더 이상 없는 거. 이쪽에 지금 더 나오는 게 없는 거지.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찍힐 거네. 이렇게. 그치? 이렇게 찍혀버리면 그러면 얘가 한 칸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두 칸이 올라가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치? 그렇게 돼서 등차수열 구조가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예시를 들어서 먼저 파악을 해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 그치? 미나 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는 요거를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상황에 맞게끔 한번 만들어 볼게. 9개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크게 그려가지고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을 해보자. 여기 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그림이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점을 그냥 여기 찍었다 생각하고 시작을 해볼게. 이렇게
이쪽에다 찍어볼까? 뭐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9개를 찍어보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 6, 이렇게 해서 7, 8, 9개. 7, 그 다음에 8, 9개 찍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찍히는 선 찍힐 건데 이쪽에 이제 더 이상 없는 거. 여기 헷갈리니까 지워버리죠. 지워버리고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거. 이렇게. 그치? 밑에서 뭐. 제일 이게 절대값 씌우기 전에 밑에 있었다 생각해봐.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절대값을 씌워서 올리고 났더니 요 칸수가 한 칸이 계속 등차 수열을 이루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원래도 등차 수열이었는데 절대값을 씌우고 나서 또 등차 수열이 지금 된 상황이었다. 그치? 근데 이게 1항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옆에 이제 얘 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더 없는 거야. 여기 없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등차 수열이 깨지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이해됐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되는 상황으로 생각해가지고 만들어 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순서를 매겨보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B1, B2, 그 다음에 B,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제일 작은 숫자부터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가 B1이야. B1, B2, 그 다음에 B3, 그 다음에 여기 B4, 이렇게. B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표시를 해나가는 거예요. B6. 그 다음에 이쪽이 B7, 여기 B8 하고 B9 이렇게 하고 이쪽이 B10이 되는데 B10은 지금 얘 의미가 없어. 더 이상 등차 수열이 아니야. 그치?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등차 수열이 계속 될 수는 있겠지. 그치? 근데 밑에서부터 쌓아올린 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등차 수열이 되는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왜 하필이면 왜 여기서부터 시작했냐? 이쪽부터 시작하면 안 되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쪽부터 해보면은 그러면 홀수항에서 끝나게끔 나오지가 않아. 그거는 해보면 알 수 있어. 이쪽부터 시작해가지고 B1, B2, B3, B4 이렇게 가는 걸로 스스로 잡아봐. 잡아보면은 그 구조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조건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기로 할게. 지금 어떻게 된 구조라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기가 실제로는 몇 항이냐면은 얘가 실제로는 A4인 거야. A4인데 절대값을 지금 이렇게 붙였다 볼 수 있겠지. 이렇게. 그치? 1, 2, 3, 4 하면서 올라갔던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는 A5인 거야. 근데 사실 절대값 여기는 안 씌워도 돼. 이쪽부터는 안 씌워도 되고, 근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한번 씌워보자. 여기 A6 이렇게. 이런 구조로 지금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호를 한번 매겨볼게. 부호를 매겨보면 일단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경계값을 잡았어. 사항은 0보다 작다. 경계값을 잡았지. 그치? 그 다음에 5항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역시 경계값을 이렇게 잡았다 볼 수 있겠어. 그치? 5항은 0보다 크다. 맞지? 5항은 0보다 큰 상황인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보면 이게 있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네가 B1, B2, B3가 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한 거니까 여기서 이 B2를 등차 중앙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B2를 등차 중앙. 그치? 그렇게 잡는다고 하면은 식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지. 이 B2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냐? B1 더하기 B3가 된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 2 곱하기 절대값 A4는 그 다음에 절대값 A5 플러스 절대값 A6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항이 음수라고 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A4가 되고 이쪽은 A5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양수로 빠져나오고 A6도 그대로 양수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4항, 5항, 6항인 거니까 또 A1 플러스 3D, A1 플러스 4D, A1 플러스 5D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기준을 한번 잡아봐. 기준인데 어디를 기준으로 잡냐면은 여기에서 5항이 가장 지금 밑에 있는 숫자지. 그치? B1을 지금 알고 싶거든. B1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B1을 기준에서 한번 판단해 보기로 할게.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 마이너스 2 곱하기 하고 그다음 이쪽이 5항에서 D를 뺀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5항 그대로 쓰면 되고 이쪽은 5항 플러스 D 이렇게 식을 쓰면 되는 걸로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계산해보면 넘기면 4 곱하기 A5야.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D 넘어오면 2D에다가 D인 거니까 이거는 D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5항이라고 하는 거는 4분의 D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은 이 부분이 시작한 부분이 여기 4분의 D였다는 얘기야. 여기 이 부분이 4분의 D부터 시작을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 4분의 D부터. 이렇게. 이게 지금 초항이 되는 거지. 그치? 첫 항.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공차를 봐야 되는데 얘네끼리 원래 공차를 D라고 생각해보자. 지금 D가 나왔으니까. 여기 공차가 원래는 이렇게가 몇 D야? 이렇게 되면? 몇 D지? D야 아니면 2D야? 2D란 말이야. 그치? 2D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이 두 칸 차이에서 2D인 거잖아. 그치? 두 칸 차이 2D라고 하면은 요 한 칸 차이는 지금 D라고 볼 수 있겠어. 요렇게. 그치? 여기가 얘 지금 D 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는 근데 지금 살펴보면 아닌데? 내가 말 잘못했다. 그냥 맞아. 그냥 D다. 이만큼. 그냥 D지. 왜냐면 여기가 5항, 6항, 7항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그냥 D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D. D인 거니까 요 B1에서 B2, B2에서 B3로 가는 요 칸들은 2분의 D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BN에 이게 중요했던 거야. BN이라고 하는 수열의 얘의 공차는 뭐가 된 거냐면은 2분의 D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2분의 D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다. 이거 좀 정리해보면 되지. 그치? 그러면 계산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 계산 마무리해보면 문제에서 시그마 하고 여기서 K는 1에서부터 8까지에 대해서 BK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서 첫 항이 4분의 D였어. 그냥 이렇게 공식 써볼까? 2분의 N 곱하기 하고 그 다음에 2A 4분의 D 플러스 하고 N-1 D D가 지금 2분의 D였잖아. 이렇게 쓰면은 이 값이 문제에서 뭐라 그런 거냐? 128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128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로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식정리해보면 4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D에다가 2분의 7D 더한 거니까 4D네. 이렇게 이게 128인 거니까 이렇게 나눠버리면 4, 30, 4, 28 D는 8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겠다. 그치? D가 8이 나왔으면 마지막까지 계산 잘해야 돼. 문제에서 물어본 게 6항 A6 플러스 B6을 물어봤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면은 요거는 6항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에서 보면은 B3로 봐야 돼. B3로 해석할 수 있지. 그래서 B3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B6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원래 B6이야. 얘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면 돼. 그치? 이렇게 해서 계산을 마무리해버리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는 B3는 4분의 D에서 D만큼 올라간 거니까 4분의 5D야. 지금 4분의 5D.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B6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4분의 D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2분의 D씩 올라간 거니까 요거는 이제 4분의 11D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을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정답이 4분의 4D, 4D니까 32가 정답이다. 이렇게 쓰면 돼. 그치? 손배 잘 있어. 그런 거 알았어?
미나 이거 이해됐어? 오늘은 사관학교 시험 보는 날인데 별로 큰 관심은 없었어? 이거? 이거 여기 실제로 A5, A6, 예, A7, 이게 A8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원래 AN의 공차가 D라고 지금 잡은 거야. AN의 공차가 D니까 지금 요 한 칸이 차이가 D인 거거든. 근데 얘가 반 칸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2분의 D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72쪽부터 할 차례니까 쭉 이제 봐보도록 할게. 근데 여기 이 71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좀 문제, 모의고사 문제 단골 소재이긴 한데 약간 좀 쉬운 문제들 있지. 9번, 10번급이나 아니면 18번, 19번급에서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렇게 돼 있지? 72쪽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항의 개수가 같은 합이 출제됐을 때는,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같다는 말이 중요해. 그럼 단순히 공식만을 이용해서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았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거를 좀 표시를 해놓고 넘어가면 되겠어. 그치? 여기 예시 하나 바로 봐볼게. 예시 보면은 S3, 그 다음에 S6 빼기 S3, 그 다음에 S9 빼기 S6,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상황에서 얘 지금 각각 잡아보면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3항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가 4항 더하기 5항 더하기 6항,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은 7항 더하기 8항 더하기 9항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등비 수열을 했을 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데 곱하기 아래 몇 승이라 얘기하면 되지? 3승, 그치? 그러니까 1에서 4로 점프, 2에서 5로 점프, 3에서 6으로 점프니까 아래 3승씩 이렇게 곱해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이거는 완전 쉬운 형태의 문제였던 거였고, 여기 채화기에 있는 73쪽에서부터 쭉 가다 보면은 또 이제 막힌 친구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서 이거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 73쪽부터 한번 쭉 해보면서 바로 얘기해 보자.
앉아서. 아이고, 피곤하면 그렇게 돼? 혜림이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 33번부터 봐보면 이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이라 얘기했는데 나열을 해보자. 그냥 좌변 나열해보면 2항 더하기 4항 더하기 점점점해서 20항까지 이렇게 더한 거를 보는 게 이게 지금 좌변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우변은 2 곱하고 여기에 1항 더하기 3항 더하기 해가지고 점점점 해서 플러스 A19까지 이렇게 더한 거를 또 우변을 이렇게 잡았어. 그치? 하고 나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 A1에다가 2 곱한 게 A2라 생각하면 돼. 이렇게 넘어간 게. 그치? 그 다음에 A3에다가 또 2 곱한 게 여기 A4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한 칸씩 건너뛸 때마다 곱하기 2씩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 짝수 덩어리랑 홀수 덩어리 자체가 공비를 2로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결론은 공비가 2가 나온 상황인 거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잡아보면 로그 2에 그 다음에 문제에서 A3, A1 이렇게 나누라 했으니까 이거는 이 값은 2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이 그냥 2가 된다. 이렇게 지금 계산해버리면 되겠다. 그치? 지금 34번 될 것 같아. 될 것 같다. 34번. 계산문제. 삼십사 번도 좀 어려웠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 잠깐 기다려볼까? 시간이 됐어 그거. 잘했어. 34번 근데 이렇게 덩어리 써서 생각하는 방향을 좀 같이 잡아보도록 할게. 이게 1항, 2항, 3항, 4항, 4항까지 더한 게 좌변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우변은 3 곱하기 A1, A3 여기에다가 이쪽 써보면 여기 나열해보면
1, 2, 3, 4, 5, 6 요렇게 가고 있어. 그치? 이게 뭐라 했냐면은 2 곱하기 A1, A2, A3 해서 여기다 플러스 14를 이렇게 더한 거라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근데 아까 얘기했던 줄치라고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덩어리에 숫자를 맞춰야 된다는 거거든. 덩어리끼리 보려고 하면은. 근데 여기 지금 관찰해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일단 여기에서 이 덩어리 이렇게 봐봐. 얘 덩어리를 보고 이거 덩어리를 보고 얘 덩어리를 이렇게 봐보자. 3개씩. 그치? 묶어서 생각해보는 거. 그러면은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이제 A라고 생각해요. A라고 본다 하면은 A고 여기 지금 B인 상황인 거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넘어왔을 때 A는 B 빼기 14 구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B 빼기 14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치? 아니면 B를 기준으로 본다 하면은 B는 A 플러스 14 이렇게 표시하겠다. B는 A 플러스 14 이렇게 좀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B의 정체를 바로 이제 얘기할 수 있으면 돼. B는 몇 곱하기 A일까? 아래 몇 승? 3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아래 여기다가 A 곱하기 아래 3승이라고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 되는 상황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이제 R 값만 알면은 대입해서 A 값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봐야 되겠지. 근데 혹시 여기서도 덩어리가 보여? 여기서도? 덩어리 어떻게 만들면 될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얘를 1, 3을 한 덩어리로 봐. 그 다음에 2, 4를 한 덩어리로 봐. 그치?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얘를 C라고 봐보자. 이렇게 1, 3을 C라고 본다고 하면은 2, 4는 D가 되는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1에서 2로 갈 때, 1항에서 2항으로 갈 때 한 칸, 3항에서 4항으로 갈 때 또 한 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따라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 넘겨봐. 넘기면 EC는 D가 되는 거니까 뭐냐? 여기는 얘에서 얘로 할 때 곱하기 2가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공비가 2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무작정 식으로만 막 이렇게 가려고 하기보다는 좀 구조를 이제 출제되고 있는 구조를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 8A인 거니까 넘기면 7A지. 7A는 14인 거니까 따라서 A는 2. 이렇게 계산을 마무리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A가 2가 나온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S4 빼기 A1을 이렇게 물어봤어.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은 S4에서 A1을 뺀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2항 플러스 3항 플러스 4항인 거. 요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지금 A값 이미 알고 있잖아. 그치? A값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뭐로 묶어버릴까? 그냥 R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된다고. 묶어버리면 1항, 2항, 3항 요렇게 잡히면서 정답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치? 그래서 여기는 2가 되고, 이만큼 2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공비가 문제에서 또 2였지? 그래서 4가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익혀간다라 생각하고 연습을 해보면 되겠어. 36번 됐어. 해보고 있어. 근데 그 36번 문제는 뭐 아직 안 풀어봤겠지만은 추론을 좀 했었어야 되는 문제였다. 근데 이제 미적분에서 나오는 29번 스타일 문제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어. 이런 36번 같은 문제들은 그냥 수 1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급수 문제까지로도 연결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35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고 일단 우선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
혜림이 35번 됐어? 괜찮아? 머리 스타일이 바뀐 건가? 풀어서 그래? 아직 안 풀었어? 오 이거 빨리 나왔네. 계산 간단하게 됐어? 응. 소연이도 잘했네. 35분. 공비만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 항이 10개고 이쪽도 항이 10개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3, 4, 5, 6, 7, 8, 9, 10, 11, 12까지고 여기는 1, 2, 3, 4, 5, 6, 7, 8, 9, 10에 4 곱한 거거든. 공비가 그러면 몇일까? 응? 아래 제곱이 4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R은 2 또는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부분만 찾으면 돼. 요 36번 푸는 친구들이 많아서 아니야? 아니었어? 35번? 35번은 이렇게 계산 마무리하면 돼. 여기서 보면은 S12에서 S2를 뺀 거니까 요게 4 곱하기 S10이면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항의 개수를 보라고 얘기한 거거든. 여기도 10개고 여기도 10개야. 그죠? 그러면은 뭔가 지금 공비가 드러나는 상황인 건가를 체크를 해보는 거지. 3항부터 12항까지 합이야. 3항부터 해가지고 12항까지 합. 그 다음에 우변은 4 곱하기 한 다음에 1항부터 해서 10항까지 합이야. 이렇게 지금 돼 있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 공비가 아래 제곱이 4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아래 제곱이 4다. 그치?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공비가 그럼 2 또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공비가 2 또는 마이너스 2가 잡혔으면 또는이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혔으면은 여기에서 뭔지는 이제 나 조건에서 판단하면 되겠지. 나 조건에서 판단해보면 2 또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온 상황인 건데, 나 조건을 봐보면 12항까지의 합이 10항까지의 합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 그냥 넘겨버리면 나 조건은 그냥 이렇게 해결되는 거거든. 여기서 A11 플러스 A12 이렇게 두 개 더하는 게 0보다 작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근데 첫 장이 2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공비가 2면은 계속 양수란 얘기인데 말이 안 돼, 이게. 그치? 그러니까는 그냥 공비는 마이너스 2다로 바로 결정을 할 수 있겠다.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그치?
그럼 바로 답은 나왔지? 문제에서 첫 장이 2라고 그랬으니까 첫 장이 2면은 사항을 구하라 했으니까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R3승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R3승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마이너스 16이 정답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송배 같이 해볼까? 아니면 일단 넘어갈까? 조금 더 생각해봐. 그럼 우리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 80쪽. 80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12단원에서는 그 36번 해결 안 되면 다시 또 질문해줘. 12번은 등차등비 수열을 이용해서 새롭게 정의된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밑에 박스에 보면 사칙연산을 이용하는 거랑 구간별로 정의된 수열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볼 거는 이 단원에서 볼 거는 사칙연산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면 되겠어. 사칙연산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것들.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 81쪽에 있는 내용 보면 되거든. 81쪽에 밑에 박스 있지. 박스에 여기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이 등차 수열이다. 그러니까 an도 등차 수열이고 bn도 등차 수열일 때 더하거나 빼면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는 그 구조만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면 되겠어. 근데 나머지 곱하기나 나누기는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이 아니란 얘기야. 그치? 근데 그냥 뭐 외우고 가자가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n도 n에 대한 1차식이야.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bn도 n에 대한 1차식이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n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얘네끼리 더하거나 뺐을 때 어쨌든 다시 한번 n에 대한 1차식이 된다 볼 수 있잖아. 그치? 뭐 정말 똑같다라고 하면 상수항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것도 뭐 공차가 0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둘이 더하거나 빼면은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곱하거나 나누는 순간에 그 1차식이라는 그 틀이 깨져버리게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치? 근데 등비수열은 좀 달라. 그 82쪽으로 넘어가면은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 그 밑에 들어가 있지. 거기 체크해보면 등비수열은 이 더하기 빼기 빼놓고는 일반적으로는 곱하거나 아니면 역수치하거나 나누기 한 게 다 등비수열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이거 예시를 또 들어볼게. an이 만약에 2에 뭐 n-1승이야. 이렇게. bn이 뭐 3에 n-1승이야. 이건 n승이든 n-1승이든 n-2승이든 상관없어. 어차피 n-1로 묶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보면 곱하면 6에 n-1승 나온다는 거 사실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둘이 나누기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an분의 bn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2분의 3에 n-1승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둘이 또 그냥 역수치하면 an분의 1 해버리면 얘도 2분의 1에 n-1승 이런 형태로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곱하거나 역수치하거나 나누기 한 것들은 다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잡아보고 가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은 잘 이해는 하는데 체화하기 있는 걸 당장 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한번 83쪽에 있는 내용 좀 같이 해보고
그 뒤에 85쪽, 86쪽에도 한번 적용해 볼게. 이게 86쪽은 이제 작년 교육청 시험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출까지 연결시키면서 쭉 한번 봐보도록 하자. 일 번 am 플러스 1 ED 이건 잘했어. 이 예제 2번처럼 나오는 문제들이 모의고사에 자주 등장을 해. 근데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이제 문제 풀려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이 평정하면서 정리를 좀 잘 해놓으면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놓고 나면은 ak분의 8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잘 보면 a1은 3. 그러니까 첫 항이 3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2다라고 하는 조건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계산은 안 했지만 적어도 어떤 지식은 있어야 되냐면은 이 역수치한 게 여전히 등비수열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좀 전에 우리 지식으로 이제 가져가기로 했던 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뭐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면 BK라는 수열로 봐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B1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첫 항은 A1분의 8인 거야. A1분의 8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공비라고 하는 거는 역수치했으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잡아보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그러면 따라서 결론 내보면 1-2분의 1분의 그 다음에 첫 항이 지금 첫 항이 3이었지? 3분의 8 쓰면 되지. 3분의 8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2분의 1의 n승을 이렇게 써주면은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겠다. 근데 n이 아까 4였잖아? 4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쓰면은 이 값이 정답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예제 이번에 2번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해봐. 선이 요거 됐어? 2번? 괜찮아? 얘도 보면은 이거 마이너스 1의 K승도 사실은 등비수열인 거야. 얘도 등비수열이고 AK도 등비수열이고 둘 다 등비수열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그치? 그럼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거고, 그 다음에 요쪽에 공비는 문제에서 2라고 줬지? 얘는 공비가 2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둘이 합쳐버리면, 이렇게 합치면 공비가 마이너스 2가 된다를 볼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잡아놓고 접근하는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맞지? 근데 그 37, 38번 쪽으로 가면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나오거든? 요거 2개 정도 좀 더 해보고 잠깐 쉴 테니까 한번 도전해봐. 37번, 38번. 이거 이렇게 꺼낼 수 있으면 진짜 훌륭한 친구. 요거 있지, AK 플러스. 얘를 어떻게 바꿔버리냐면은 R 곱하기 AK로 이렇게 고쳐줘. 이렇게 R 곱하기 AK로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게 R이 바깥으로 빠질 수 있어. 이렇게 빠지고 나면 시그마 캔 1부터 해서 4까지에 대해서 여기다가 그냥 AK의 제곱이 170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둘이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면 이거 그냥 R 값이 얼마인지 바로 알 수가 있다. 그치? 공비가 2가 나온다는 사실을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공비가 2다. 이렇게 바로 찾은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h의 값을 구한 거니까 계산을 이거나 둘 중에 하나 해봐야 되는데 얘로 계산하는 게 편하겠지? 이걸로 계산한 다음에는 여기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4까지 ak 제곱 그대로 써보면 r 제곱이 이 ak 제곱이라는 수열의 공비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4 빼기 1 하고 그 다음에 첫 항은 a1의 제곱인 거지. 거기에 공비의 4승 빼기 1 이렇게 쓰면은 이게 85다 이렇게 쓰면은 계산이 마무리가 되는 걸로 볼 수 있겠다. 그치? 우리 잠깐 쉬었다 할게.
우리 계속 해볼게요. (38번) 같은 문제 풀 때 여기 이제 이렇게 형태가 똑같잖아. 3항 빼기 3항, 4항 빼기 4항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거기다 나조건도 그렇지. 나조건도 시그마 씌우고 AK 빼기 BK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이거를 수열을 치안을 해서 보면 조금 더 좀 계산이 편해진다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거 한번 표시를 해볼게. A3 빼기 B3는 그 다음에 문제에서 A4 빼기 B4 이렇게 되어 있다.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나조건도 보면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M까지에 대해서 AK 빼기 BK의 최소값 이게 마이너스 9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파악을 해보라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써볼게. AN 빼기 BN을 CN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 구조가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였어. 이렇게 구조가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상황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 부분은 C3의 절대값이랑 그 다음에 여기다 보면 절대값 C4랑 이렇게 둘이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거는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 이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이쪽이 3과 4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근데 나조건 보고 한번 잘 대답을 해봐. 가조건의 얘기였고, 나조건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9다라고 하는 사실보다도 일단은 최소값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 집중을 해야 돼. 지금 우리 이 토픽의 주제가 등차수열 빼기 등차수열도 등차수열이다 하거든? 그치? 거기 지금 CN도 등차수열인 거. CN도 등차수열인 상황인 건데, 합이 최소값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는 그 얘기는 공차가 양수란 얘기일까 음수란 얘기일까? 공차가 양수란 얘기라고. 지금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는 얘는 시그마, 여기서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CK의 최소값 C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 거니까 공차는 0보다 크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게 돼. 최소값이 공차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 얘기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잖아. 이걸 그래프상으로 표시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최소값이 있는 상황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맞지? 그러면 얘 원래 그래프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은 공차가 양수인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된다로 결정할 수 있어.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이거 연습을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해봐. 이 상황에서 CN을 바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거야. D 곱하기 N-3.5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여기 3.5잖아. 이 부분 3.5에서 3과 4의 함수값이 같았으니까 3.5라고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바로 상황이 정해졌어. 이 최소값은 몇 항까지 넣어야 최소값이야? 1항부터? 3항까지지. 그치? 4항 더하면 다시 커지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3항까지만 더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S3라고 하는 거는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대로 C1 더하기 C2 더하기 C3 이렇게 잡히는 거고, 이 값은 3 곱하기 C2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C2는 뭐라고 쓰면 돼? 3 곱하기 여기 3.5가 0이었잖아. 여기다 그냥 2 대입하면 되지.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5D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다. 그래서 2 대입하면, 그치? 마이너스 1.5D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치?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마이너스 9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마이너스 9. 그치? 그래서 따라서 이 상황에서 얘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바꾸고, D 값이 2가 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지. D는 2.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A1 값을 구하려면 여기다 지금 이렇게 쓰면 되겠지. C1은 A1 빼기 B1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겠다. 그치? 나와 있는 거 대입만 해봐. C1은 1 대입하면은 D가 2라고 지금 얘기했지? 마이너스 5인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5 찾았고, 그 다음에 A1도 우리가 1이라고 알고 있네. A1 1 이렇게 나왔으니까 따라서 이 값은 6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안 된 거 없어? (39번도) 또 유사한 문제네. 좀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A1 빼기 B1 꼴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파악하는 그런 문제였다 보면 되겠어. 돌아다니면서 상황 보고 우리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여기 13단원은 한 거라서 그 다음 걸로 넘어갈 거니까 일단 정리 좀 하는 거 보고 갈게요.
갈게. 다나 그 앞엔 다 됐어? 아, 39분은 안 했네. 아, 요거 했어? 다른 데서? 39분 얘기하는데. 시도를 안 해봤어. 아, 시도를 안 했어? 그래, 알았어. 이 공차가 정수란 말도 의미가 있겠네. 그치? 뭔가 식이 깔끔하게 정리가 다 안 끝나는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잘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네, 여기까진 잘했어. 절대값 A1 빼기 B1. 요게 5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절대값 C1 이게 절대값 C1은 5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나 조건 확인해 보면 AM은 BM 그 다음에 AM 플러스 1은 BM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도 지금 그대로 이렇게 바꿔본 거잖아. 이것도 바로 이렇게 써도 되겠지? CM은 0이고 그 다음에 CM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다음에 좀 마무리가 잘 안 됐던 사람들은 일단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기본적으로 CN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공차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공차가 D1 빼기 D2라 이렇게 볼 수 있어. D1 빼기 D2 이런 등차 수율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CN의 공차를 그러면 D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를 D라고 봐볼게. 이렇게 D라고 보면은 결국에 얘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야. M항이 0인데 M 플러스 1항이 음수로 바뀐 거니까 이게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이 M이고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리고 이 부분이 M 플러스 1로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네. M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이제 판단하면 되겠다. 맞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C1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M 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었어. M이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당연히 C1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판별이 되지. 아까 절대값 C1은 5였기 때문에 C1이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었는데 이제 5라고 하는 건 확실해졌어. 그치? M이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1항은 5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판단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 막 식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프로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이 경우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잡고 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연습을 좀 더 해보면 돼. 그치?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야. 이 상황에서 여기 1항이 5고 그 다음에 M항이 0이다라고 하는 상황을 연결시켜보면은 계산이 그대로 잘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써볼게. M항이라고 하는 거는 C1 플러스 그 다음에 M-1t 이렇게 쓰면 되거든. M-1이랑 1 더하면 M 되는 구조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그러면은 요 값이 C1은 5 그 다음에 CM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0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M-1D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면 되지. M-1D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M이 2일 때 M이 2면 그러면 D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M이 6이면 D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치? 잡아볼 수 있지. 근데 이건 당연히 안 돼. 문제에서 M이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얘는 안 되고 요것만 되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CN에 대해서 표시해보면 CN은 공차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N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6항일 때가 0이었던 거니까 여기다 6 대입을 해서 0 되려고 하면은 여기다 6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따라서 계산 마무리 지으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네. 시그마 하고 K는 1부터 해서 6까지에 대해서 BK 값을 물어봤으니까 CK라고 써보자. CK. 이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에 대해서 A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에 대해서 BK 이렇게 식을 마무리를 지어보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해주면 이 값은 이만큼은 여기 그냥 이거 바로 바꿔버리면 되지. S로 고쳐버리면 되지. 여기 그치? 이렇게 고친다 생각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N제곱 한 다음에 1 대입했을 때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긴 플러스 2분의 10을 n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그치?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 6 대입해보고 하면 되겠다. 그치? 그 여기 이 값은 9라고 나와 있었어. 요거는 9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9다. 여기서 계산한 거는 이제 15다. 요게 얼마인지는 이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쓰면 된다. 그치? 여기 이렇게 순서성 잡아서 푸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이 과정까지 가려고 하면은 여러 번 연습을 해봐. 거의 반복해서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완전히 숙달되도록 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연이 이거 괜찮아? 40번? 응. 응. AN, BN이랑 얼마씩 나오는지? 1, 3 이렇게 나오는데? AN의 공차 1, BN의 공차 3. 그래. 같이 해볼게. 40번. 모든 항이 자연수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네? 그러면은 AN은 얘도 첫 항이 자연수? 그러니까 이 말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내가 강조를 엄청 많이 한 부분인데,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두 개를 써놓고 시작하라고 그랬어. 모든 항이 자연수면 두 가지. 첫 번째는 첫 항이 자연수다. 첫 항이 1 이상의 자연수. 이렇게 표시하고, 두 번째는 공차가 또 자연수인 거야. 공차가 자연수다. 인 자연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AN, BN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 가보면 이렇게 돼 있지? AN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AN 더하기 BN. 이 값이 EN K는 K라고 고쳐야 되겠다. AK 더하기 BK. 요게 2n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차피 지금 2n 제곱이라는 거는 요 지금 둘이 더한 게 등차수열이라는 얘기야. 그죠? 등차수열의 얘기인 거니까 바로 이제 만들어 버리면 an 더하기 bn은 4n 하고 1 대입했을 때 인 거니까 빼기 2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바로 정리할 수 있지? 그리고 an 더하기 bn은 그럼 첫째 항이 지금 2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첫째 항이 2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A사랑 B사를 보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에 대해서 판단해 보는데, 이거 보면은 1항 더하기 B1이 2야. 그러면 이거는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걸로 본다를 하면은 경우가 하나밖에 없어. 둘 다 지금 1, 1이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바로 잡고 시작을 할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D1 더하기 D2도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야. 뭐냐면은 4가 되어야 돼. 이 둘이 더한 게. 그치? D1 더하기 D2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차가 지금 4가 된다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를 이제 순서상을 매겨보면 1, 3, 그리고 2, 2, 그리고 3, 1 이렇게 공차가 잡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세 개 중에서 뭐가 맞는지를 보려고 하면은 그래프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일단 2, 2 이렇게 나오는 상황은 안 돼. 왜냐면은 여기 A사가 B사보다 작다라고 그랬지. B사가 A사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볼 필요도 없어. 이거 그냥 안 되는 거야. 똑같은 숫자를 계속 가고 있는 거니까. 첫 항도 같은데 공차까지 갖다 버리면 그냥 겹치는 함수니까 안 되는 상황이 된다고, 수열이. 그치? 그러면 나머지는 이렇게 보면 되겠네. 여기서 이렇게 살펴보면 어차피 이 둘 중에 하나인 거거든? 얘가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여기 1항이 여기가 기준이야.
0항 없잖아. 여기가 기준이 아니라 1항일 때 1인 거니까 1항 1,1을 기준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본다 하면은 하나는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렇게 갖고 이렇게 지금 판단해보면 이쪽이 bn이고 이쪽이 an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다시 한번 잡아보면 1,1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간 게 bn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 게 an이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생각해보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지? 이 상황에서 A사가 B사보다 B사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여기가 이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그치? 이쪽 될 수가 없잖아. 이렇게 될 수 없으니까 공차가 BN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1, 3이 정답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따라서 이제 이렇게 결정하면 돼. A에는 첫 항이 1이고 공차도 1인 거니까 그냥 N인 거야. 이렇게 보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BN이라고 하는 거는 첫 항이 1인데 공차가 3이니까 3N 빼기 2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B5 더하기 B6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좀 계산할 수 있겠다. D1 더하기 D2가 4이 했을 때 D1이 0으로 되죠. D1이 0, D2가 4. 0, 4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아서 저도 A 3으로 계산을 했는데 0, 4로 계산해도 그럼 모든 항이 자연수를 했을 때 한 개의 수열은 그냥 상수로 계속 나오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잠깐만. 그러면 0, 4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A1은 계속 1111 이렇게 가고 있다 생각하는 거네. 그치? 그 다음에 B에는 처음에 1이었고 그 다음에 5, 9, 13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는 걸로. 그러면 3, 성립하긴 하는데?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요. 1항도 성립하잖아 지금. 1항도 1이면 2가 되는 상황이라서. 얘기 없어?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지연이 그 부분 조금 애매하네, 여기. 기출은 아니라서 이게. 제보하는 거 어? 출판사 제보. 제보. 이 수열의 합부분 하나 좀 더 봐볼까? 수열의 합부분. 그 시그마 공식 부분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런 걸 좀 알아놓으면 좀 도움이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시그마 K는 뭐 1부터 해서 2n까지의 그 다음에 뭐 K 제곱이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요거 계산을 할 때는 그냥 얘를 통째로 넣으라는 얘기예요. 6분의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네모라 생각해 가지고 이거 전체를 이렇게 넣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마지막 항에 들어가는 애가 둘이 더한 값이어야 돼. 둘이 더한 값. 원래 우리 공식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었잖아.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n 플러스 1 두 개 더하면 2n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오는 구조라고 볼 수 있지. 이게 다른 값으로 바뀌어도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서 4n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 해보면 되겠어. 이제 뭐 크게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야.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부분들이라서 좀 넘어가면서 설명을 할게. 그리고 뭐 홀수 1항부터 해서 n번째까지의 홀수의 합 1, 3, 5 지금 이렇게 더하는 홀수의 합에 대해서는 우리 그 시그마 캔 1에서부터 2k-1로 n까지에 대해서 2k-1을 써버리면 이게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해서 n제곱이 된다. 이거는 다들 암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알아놓으면 될 것 같고, 이거 보통은 이렇게도 설명을 하지.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있으면 이게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3개를 더 얹었어. 그러면 1 플러스 3이면 정사각형의 넓이 2의 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5개를 얹어버리면 그러면 1 플러스 3 플러스 5는 3의 제곱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홀수항끼리의 합은 정리해 놓으면 좋다. 그리고 그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의 합도 많이 나오는 거라서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는 외우기 부담스럽지 않거든?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 15단원으로 바로 넘어가서 15단원 얘기해보는데, 그러니까 처음 보는 수열은 나열이 기본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수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어야 돼. 수열 자체를 함수로 봐서 자치를 추적한다라든가 이런 방법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첫 번째는 나열이야. 당연하지. 두 번째는 항등식이 나올 때 있지. 항등식이 나올 때 이런 항등식 같은 것들을 n 대신에 n-1을 대입하거나 아니면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둘을 연산하는 형태로 해서 만드는 그런 계산들이 있다. 그치? 그래서 요 항등식에 관련한 문제들이 은근히 잘 출제되니까 이것도 좀 잘 알아놓기. 그치? 근데 원칙적으로는 나열이 가장 많이 나오지. 열거에서 쭉 가는 쪽으로. 그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놓으면 되겠다. 거기 밑에 있는 예시 보면은 뭐 시그마 캔 1부터 10까지의 k제곱 더하기 캔 2부터 10까지의 k제곱 더하기 이거 지금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무슨 수열이지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실제로 나열을 해보면 캔 1부터 10까지의 그 다음에 k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의 k제곱 플러스 점점점 해가지고 플러스 시그마 캔 1부터 해서 10부터 해서 10까지의 k제곱 이렇게 만들어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 이렇게 가는 꼴이지. 그치?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나열해 본다면은 여기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해서 9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거지. 이게 지금 얘고 요거. 그치? 그 다음 거 보면은 요거 2의 제곱부터 시작이지. 3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해서 9의 제곱 10의 제곱. 요렇게 가는 거. 그치? 계속 가다 보면 마지막에 10의 제곱으로 그냥 끝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다 더해버리면 2의 제곱이 2개 있어. 2 곱하기 2의 제곱. 3의 제곱이 2개 있어. 3의 제곱은 3개 있지? 이렇게? 3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가가지고 마지막에 10의 제곱은 10개가 있는 거니까 앞에 거는 1의 제곱이 이렇게 있다 보면 결국에 이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n까지에 대해서 10까지에 대해서 k 삼승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수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열거하면서 규칙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면 되겠다. 그치? 특히 뭐 46번, 47번은 작년 9월달 시험이었잖아. 그치? 근데 9월 모의고사에서 18번 문제에서 삐끗하면은 되게 억울하잖아. 그치? 이런 것들 정확하게 풀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지. 그치? 요 유형까지 한번 참고를 해봐. 그 한한수 잠깐만 좀 보고 정리하도록 할게. 한한수에 몇 페이지 보냐면은 그 74쪽이었나? 70. 우리 지난 시간에 나간 게 75쪽까지 진도로 나갔던 거였고, 이제 여기서 오늘은 이제 중요한 거 딱 하나만 좀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 76쪽에 있는 거 우리 내신 때 많이 했던 거. 77쪽도 마찬가지야. 내신 때 수열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했던 거니까, 극한이나 뭐 함수 같은 건 많이 했었던 거니까 한번 참고하면서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여기 79쪽에도 마찬가지지. 이거 조금 보면 되고, 80쪽에 있는 내용은 이제 이게 3도극 내용이야. 3도극에서 나오는 극한이라 봐야 되는데, 요새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추세니까 이런 거 우리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정리를 해놓으면 돼.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29번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 그치? 그 급수 문제가 29번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 문제들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 근데 이제 26번이나 27번까지 안 틀리는 것도 중요해. 28, 29, 30번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27번까지 안정적으로 푸는 것도 중요하잖아. 3점짜리 문제를. 거기까지 이제 틀리는 친구들이 아직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런 상황에서 26번이나 27번급 문제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덧셈 정리에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근데 덧셈 정리 중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뭐가 가장 많이 나올까? 탄젠트. 경험적으로 느껴지지. 그치? 특히 플러스 상황일까, 마이너스 상황일까? 마이너스. 그 기울기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는 그 꼴이 있지. 그게 되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봤을 때 그냥 바로바로 눈치채서 풀 수 있게끔 좀 정리를 해놓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 만약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 1, 1, 1 이렇게 다 이렇게 잡혀있어. 이렇게 다 잡혀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에서 이걸 물어본 거야. 탄젠트 세타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봐. 그치? 그러면은 거의 암산으로 계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 정리 뭐냐면은 1 플러스 m 곱하기 m 다시 분의 m 빼기 m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다 적용을 했을 때는 그냥 바로 보자마자 여기 기울기는 이 직선은 기울기 2고 이 직선은 지금 선보는 기울기가 1인 거니까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 여기서 1 플러스 2 곱하기 1
분의 그 다음에 2 빼기 1 이렇게 하면은 이게 탄젠트 세타를 의미한다.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잘 머릿속에다 기억을 해놓고 그냥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봐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보냐면 이거 너희 그 내신 때 봤던 그림이 교과서에도 있었던 그림이긴 한데 이렇게 한번 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여기 예제 1번을 잠깐만 한번 생각해봐. 예제 1번. 일단 그 다 각이랑 길이 표시 해볼 테니까 요거 한번 스스로 정리해봐. 탄젠트 알파를 바로 표시할 수 있는지, 탄젠트 베타를 바로 내가 표시할 수 있는지 이것만 좀 확인해 보면 돼. 답 내는 건 그 다음 얘기고 일단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 잘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봐봐. 이거 바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여기다 써볼게. 탄젠트 알파는 이렇게 되는 거야. 1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x분의 7 곱하기 x분의 2 여기서 x분의 7 곱하기 x분의 2 바로 지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탄젠트 알파. 그 다음에 얘 분의 위에는 x분의 7 빼기 x분의 2로 이렇게 표시를 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알파 베타 잡는 게 어려웠다. 이거는 이제 추후 얘기고 우리 우선은 이 탄젠트 값을 정확하게 이렇게 빠르게 계산하는 거 요거 좀 연습해 놓기. 그치?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되지. 1 플러스 7 곱하기 2분의 한 다음에 위에는 이제 7 빼기 2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걸로 이렇게 가면 돼. 그치? 이거 계산 마무리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니까 요거는 그냥 정리해 볼게. 이쪽이 세타야. 여기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야.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이 상황에서 여기 이 부분을 요 각이 얼마인지 봐봐. 이 각은 2파이에서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를 이렇게 뺐다고 볼 수 있겠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그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삼각형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꼴이니까 이 안에 있는 각들을 다 합치면 여기 2파이라 볼 수 있거든. 맞지?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돼. 여기는 단아 이것만 보고 끝낼게. 2파이는 하고 이쪽은 이렇게 쓰면 돼. 2파이는 여기서 세타 플러스 그 다음에 2파이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럼 여기서 세타끼리 이렇게 지워졌어. 2파이끼리도 이렇게 지워졌어. 그치? 그 다음에 넘기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이제 적용하면 탄젠트 덧셈 정리 완성되지? 이렇게 확인하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 선이 이거 이해됐어?
그 84쪽에 있는 삼각형에도 한번 연습을 이제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 덧셈 정리의 역연산이라고 되어 있는 합성 부분은 내신에서 나왔었는데 수능에서는 이제 안 나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90쪽 있잖아. 90쪽에 이 책 보면서 90쪽에 있는 것처럼 솔직 자아진단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묻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해보는 연습을 해봐. 하고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으면 책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가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92쪽으로 가면은 이 근사하는 거나 아니면 뭐 치안하고 수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연습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따로 할 얘기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인수의 개수에 대한 얘기 93쪽에 있는 거는 수투에서 많이 연습했던 거고,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쭉 읽어보면서 이거는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언급을 해볼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가장 중요했던 건 탄젠트 관련한 덧셈 정리 머릿속에 잘 넣어놓자. 이렇게 좀 해보면 되겠어. 그래서 103쪽까지 이제 하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104쪽부터 해가지고 미분법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중요한 내용도 나오니까 여기에서 좀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잘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 그 엔티켓 하고 있는 거랑 아니면 지금 개별적으로 엔티켓이 좀 어려워서 싱글 커넥션 하고 뭐 이런 친구들 있거든. 그 이번 주 수투 주였으니까 수투 잘 끝내고, 특히 엔티켓은 미적분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고 내가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또 리뷰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 다음 주에는 수요일에는 수업이 없는데, 좋아하는 거 아니지? 학원 나 계속 그 썸머 캠프 나오고 있으니까 와서 공부하면 좋아. 이따 또 보자.